네, 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시간 좀 잠깐만 멈춰 주시면 나올 텐데. 네. 많이 지났네 벌써. 아니 1분 7분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 증인, 예, 참고인님. 예, 참고인, 예. 그 쿠팡이 이제 셀프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외부에 유출된 정보는 뭐 3천 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거 발표를 했는데 쿠팡은 사실은 이제 피의자이기도 하잖아요.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피의자가 이렇게 셀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요. 예, 그렇습니다. 3천 건밖에 안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의 책임들을 좀 은폐하려는 시도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이게 11월 25일 날 그 범인이 이제 쿠팡 측에 협박하는 이메일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자신이 쿠팡의 앱하고 웹사이트에서 확보한 데이터가 배송지 주소 데이터가 1억 2천만 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문 데이터가 5억 6천만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메일이 3,300만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자신이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 더욱이 우려되는 거는 그 내용 중에 보니까 1억 2천만 건의 배송지 주소 데이터 중에 자신이 분석을 해보니까 18개 광역 지역에 펼쳐져 있고 266개의 아마 이제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은데요. 여기 지역에 분포돼 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이미 그 주소 데이터에 대해서도 자기가 들여다보고 다 분석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쿠팡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다 내용들을 숨기고 뭐 3천 건밖에 안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만 3천 건의 이메일 주소에 대해서도 자신이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도메인들로 다양한 도메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문건에 의하게 되면은 범인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정보를 다운받은 게 3천 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증거에 대해서 이미 분석을 해보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쿠팡의 셀프 조사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님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이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가 공익제보자라고 그러면서 쿠팡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비식별화 작업을 하질 않는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많다. 그래서 쿠팡이 그 개인정보를 그 비식별화 그 해가지고 익명화해가지고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이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좀 조사를 해보셨잖아요. 쿠팡이 3,300만 개의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게 그 개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익명화하거나 비식별화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유출이 되게 되면 누구의 개인정보인지가 확인되도록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조사하시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공정거래 그 쿠팡이 이제 우리나라의 법과 행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다. 소비자들의 분노 이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한다. 이런 비판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믿고 한다. 자기 미국 기업이니까 이제 뭐 미국 정부가 우리 보호해 줄 거다. 뭐 미국 상공회의소 이런 데가 벌써 이제 문제 제기하고 하니까 요즘 아마 우리 김영배 의원이 이제 많이 또 질의를 해주실 텐데 또 하나의 것들은 독과점이에요. 소비자들이 어차피 독과점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에 묶여 있기 때문에 락인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못 빠져나간다. 입점 상인들도 어차피 못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해봐야 우리한테 그렇게 피해 올 거 별로 없다. 이제 이런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쿠팡 내 카드 이용 건수를 보니까는 그 개인정보 유출이 된 이후에도 카드 매출액이 별로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탈팡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입점업체들도 다 걱정하는 게 쿠팡을 나가겠다가 아니라 쿠팡이 혹시 이렇게 돼가지고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는 쿠팡이 과징금 같은 거 맞으면은 이제 자신들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독과점 현상이죠. 보통 이런 정도의 비판을 받게 되면 소비자나 입점업체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다른 경쟁업체가 부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쿠팡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예, 지금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제 판단할 때 사용되는 점유율로 아니, 이 보면은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높습니다. 쿠팡에 대해서 아직 독과점적 지위를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에서 쿠팡 감싸기를 했던 제가 네 가지 핵심적인 사안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지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쿠팡 이제 독과점 행위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우대행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독과점 규제법은 다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사우대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근데 쿠팡이 이제 검색 순위를 조작해 가지고 자신들의 상품들은 잘 보이게 만들고 입점업체 상인들을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매해가지고 자기 수익들을 극대화한 것들에 대해서 1,680억의 과징금 물린 사건이 있었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쿠팡을 독과점적 지위가 있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개별 불공정 행위로만 규율을 했어요. 예? 그것도 저는 뭐 그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쿠팡을 봐주게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문제가 됐던 건 그 앞에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진 않았어요. 쿠팡이 이렇게 입점업체와 동일한 경쟁 상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입점업체한테 분석을 해요. 잘 팔리는 상품이 있으면 자신들이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잘 팔리고 수익이 높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납품을 받냐 이런 영업 비밀을 캐내 가지고 거기 직접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쿠팡한테 좀 납품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PB 상품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검색 순위를 조작해가지고 자기 상품들을 위로 끌어올렸죠.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입점업체 영업 비밀을 빼내가지고 자신들의 PB 상품 만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를 안 했어요. 저는 이것도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의